여보, 고마웠었어. 나 이제 정말 안 될 것 같아. 아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남편 민호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민호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수진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입술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남은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민호는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수지는 겨우 39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준우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온 아내가 이제 곧 떠날 거라니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민호는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손은 너무 차가웠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준우 성인 되는 것도 못 보고 당신 곁에 더 있어주지도 못하고. 민호는 수진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긴. 우리 함께 이겨내자. 꼭 이겨낼 거야. 하지만 민호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의사의 표정이, 검사 결과지의 숫자들이 모두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서 자고 있는 준우가 깰까봐, 옆방에 누워있는 수진이 들을까봐요. 민호는 수건을 입에 물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하필 수진이어야 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구토가 심했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쁘고 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손에 쥐어질 때마다 수진은 울었어요. 민호는 그런 수진을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준우는 처음엔 엄마가 왜 자꾸 아픈지 몰랐어요. 엄마, 빨리 나아야 해. 우리 약속했잖아. 방학 되면 놀이공원 가기로. 준우의 맑은 목소리가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진은 준우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 열심히 나을게. 꼭 같이 가자. 하지만 수진의 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는 동시에 수진의 몸도 망가뜨렸어요.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피부는 누렇게 변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의사는 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아직 포기할 수 없다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외쳤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에게도 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수진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알았어. 이제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당연했던 이 평범한 풍경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수진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준우는 이제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걸 알았어요. 친구들과 놀다가도 집이 걱정돼서 일찍 돌아왔고
엄마 방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곤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준우가 문을 살짝 열고 물으면 수지는 힘들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엄마 괜찮아. 우리 준우 학교 잘 다녀왔어? 어느 날 수지는 민호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 나 머리 깎아줄래? 항암 치료로 듬성듬성 빠진 머리카락을 보는 게 힘들었거든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바리캉을 들었어요. 수진의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 어차피 다 빠질 거였잖아. 수진이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머리를 밀어버린 모습은 낯설었지만 수진은 웃으려 애썼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뒤에서 안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언제나 아름다워. 내 눈엔 세상에서 제일 예뻐. 준우는 엄마의 머리를 보고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장난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로봇을 가져와 엄마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주는 거야. 이거 있으면 힘이 날 거야. 수진은 그 로봇을 꽉 안으며 울었어요. 수진의 몸은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민호는 수진을 안아 화장실에 데려다 주고 한 숟가락씩 밥을 떠먹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폐를 끼칠 줄 몰랐어. 수진이 말하면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아플 때 돌봐주는 게 당연하지. 밤이 되면 수지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민호는 밤새 수진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파? 민호가 물으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는 수진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민호에게 말했어요. 당신, 내가 떠나고 나면 다시 결혼해. 준우한테 엄마가 필요할 거야. 민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수진은 민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고집 부리지 마. 준우 생각해서라도. 안 돼. 절대 안 돼.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야. 당신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어.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수진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이제는 물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민호는 준우를 불러 앉혔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곧 하늘나라로 가실 것 같아. 준우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싫어. 엄마 가면 안 돼. 민호는 준우를 꽉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준우는 엄마 방에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엄마, 나 준우야. 엄마, 일어나. 수지는 간신히 눈을 뜨고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준우.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엄마,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준우가 울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곁에 더 있어주지 못해서. 준우는 엄마의 손을 꽉 잡으며 울었습니다. 준우야, 엄마 말 들어. 수진이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엄마는 하늘에서 항상 준우 보고 있을게.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응, 엄마. 약속할게. 나 말 잘 들을게. 다음 날 새벽 수진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수진아, 나야. 들려? 수진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당신,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어요. 고마웠어. 정말 행복했어.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랑해. 당신, 준우,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민호가 울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민호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꽉 안으며 울부짖었어요. 수진아, 수진아. 준우도 달려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든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수진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민호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멍하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건강했을 때의 모습, 행복했던 순간의 모습이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수진은 화장되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유골함을 꽉 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준우는 아빠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수진이 떠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수진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수진이 옆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학교에 갔다 오면 엄마 방으로 가서 한참을 앉아 있곤 했어요. 민호는 수진이 쓰던 물건들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옷장에 걸린 수진의 옷, 화장대 위에 화장품, 침대 옆 탁자 위에 안경,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민호는 가끔 수진의 옷을 꺼내 안고 울었습니다. 수진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민호는 수진이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당신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죠. 미안해요. 곁에 더 오래 있지 못해서. 당신과 함께한 15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당신을 만나 사랑하고 준우를 낳아 키운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당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행복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최선을 다해 돌봐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의 사랑 덕분에 두려움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준우를 잘 부탁해요. 우리 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요. 나 때문에 평생 슬퍼하지 말고 웃으며 살아가요. 그게 나와의 약속이에요. 사랑해요, 당신.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해요. 수진.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의 글씨체가, 수진의 목소리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수진아. 평생 사랑할게. 그날 밤
민호는 준우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우야, 엄마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 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엄마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약속 지키자. 행복하게 살기로. 준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엄마 약속 꼭 지킬게요. 민호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매 순간 수진이 그리웠고 수진이 없는 삶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를 위해서 그리고 수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민호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준우는 수진의 기일에 함께 납골 땅을 찾았어요. 엄마, 나왔어. 준우 왔어. 준우가 수진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공부 열심히 해. 아빠 말도 잘 듣고 엄마가 자랑스러워 할 거야. 민호는 수진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잘 지내고 있어. 많이 보고 싶어. 하지만 약속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지켜봐줘. 우리 준우 잘 키울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우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보고 계실까?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어요. 그럼, 엄마는 항상 우리 보고 계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 준우는 하늘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 순간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수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그 햇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빌면서요. 세월은 흘러갑니다. 슬픔도 조금씩 옅어지고 추억은 더욱 소중해져요. 민호와 준우는 수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수진의 사랑이, 수진과 함께한 시간이 그들을 지탱해 주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초보 유튜브인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